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4월 10일이고요. 지금은 아침 6시 18분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주제는 역시 또 카나리아 바이오 얘기예요.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난번 종목 분석 때 자세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보느냐, 다 못다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올해의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켰습니다. 일단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1월 27일이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1월 27일. 그래서 그날 이거는 이제 스윙주로 잡고 계속 매집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고, 그쵸? 그때 이제 HLB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종목을 이제 매집주로 해서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갔는데, 이게 좀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3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릴 줄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상승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누려야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뭐 차트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죠. 첫 번째가 이제 차트 분석. 차트가 좋은 주식이 아니면 보질 않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재료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괜찮았으면 이거 재료가 뭐지? 재료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꼭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차트상에 수급이 한번 들어오지 않은 주식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수급이 들어왔으면 차트를 분석해 봐서 이 주식이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전마진이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안전마진을 혹시 돌파했는지, 그 다음에 520 돌파 매매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 5일선 따라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분석에 있어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이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냥 작전주다. 그럼 작전주면 짧게 보는 게 보통 맞고, 그럼 그 작전주를 짧게 볼 때 이게 왜 봐야 되는지, 그쵸?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전주가 재료 없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시총 천억 미만 애들, 그런 애들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시를 분석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시총이 좋아져서 그 시총을 맞추러 가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공시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주식이 어떤 공시를 내고, 그 재료가 있으면 공시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공시라도 나오기 때문에 아침이라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공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CB가 있는지, BW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뭐 제3자 유증을 때린다든지, 그렇죠? 혹은 M&A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시와 관련된 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제 호재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곁다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재무 분석인데, 뭐 우리나라 주식 중에 정말 재무상으로 좋아서 가는 주식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총 높은 애들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총이 낮은 애들은 뭐 재무를 봐줄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재무가
뭐 안 좋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 재무가 좋은 회사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앞으로 좋아지려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오는 거죠. 그런 위치에서, 그런 견지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우리가 봤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는 일단은 차트는 분석을 제가 지난번에 좀 해드렸어요. 지금은 이미 안전마진으로 다 돌파하고 두 번째 전고점 돌파까지 갔고 이제 세 번째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길 돌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뭐 차트로는 더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주식은 파동이니까 얘들이 여기에서 파동을 만들어냈잖아요. 파동을 만들어냈을 때 그 파동에 안쪽에서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얘가 여기 고점을 한번 찍고 여기에서 조정을 크게 준 다음에 그 조정에서 반등점을 한번 줬죠. 반등점 한번 준 다음에 다시 눌러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터닝점을 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뺄 수는 있어요. 그쵸? 여기서 빼는 파동으로 또 한 번 여기서 출렁일 수는 있다고요. 그쵸?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출렁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렁이는 이 구간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터닝점을 여기서 잡아줄 때는 여러분들 이 주식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분할로 잡는 게 무조건 맞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분할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4만원 밑에서 평단만 형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물론 이제 32,000원까지 평단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놓친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오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또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평단을 여러분들이 3만원대에 평단을 맞춰 놓으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더 많이 뺄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얘가 갑자기 30% 떨어뜨려서 25,000원까지 뺄 수 있냐? 저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 IR 다 하고 갖고 나올 계약도 임박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뺄 만한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느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위아래로 10% 정도 때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할로 사잖아요. 그러면 다 커버 가능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그림판을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할까요? 그림판을 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시총이 얼마나 갈 거냐, 주가가 얼마나 갈 거냐가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요? 보겠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갈 거냐. 시총이 얼마나 갈 거냐. 나 대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0만원이에요.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변하지 않았다면 같은 얘기일 텐데 시총이 얼마나 갈 거냐는 거예요. 주가가 얼마나 갈 거냐. 그럼 여러분들 제 주식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주식에서 이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에 대한 목표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통은 잘 못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은 공합게도 이 대표가 목표가를 나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 20만 원은 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만 원. 그럼 나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 목표가 20만 원을 만들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목표가 20만 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시총을 얼마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제 36,000원이잖아요. 대충 이거 얼마예요? 20만 원이면 6배 정도예요. 36,000, 638, 66, 36 하니까 6배 정도 간다는 거고, 그럼 시총도 여기에 6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나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의 시총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대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의 시총이 일단 목표가 20만원까지 가면 시총 한 10조 정도는 바라보고 있다란 얘기예요. 10조. 자,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시총 예상을 30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30조.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대표가 목표가 20만원까지 본다는 얘기는 현재 36,000원인데 맞죠? 현재 36,000원. 근데 나 대표가 목표가 20만원까지 본다는 거는 6배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6배가. 그러니까 나 대표는 지금의 주가에서 6배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목표가 20만까지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한 얘기죠. 그럼 이게 정말 6배가 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6배? 이건 굉장히 희망회로다라고 일단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물론 이제 바이오 회사가 6배 가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6배씩 가는 회사들이 있었지만 얘는 지금 벌써 우리가 저기 그 만 얼마였어요? 그때부터 생각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3배 올랐으니까 거기에다가 6배, 18배 오른다는 건데 조금 그건 오버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시총 10조를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약관적으로 보는 게 시총 예상이 330조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총 30조. 자, 시총 30조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총 예상 30조를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30조까지 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연매출 18조까지 보는 거죠. 연매출 18조. 연매출 18조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 나 대표는 시총 10조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20만원 간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 대표 생각이고. 그럼 제 생각은 뭐냐? 우리가 만약 이 회사가 20만원까지 간다.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목표가 20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0만원까지 가져가는 거는 이제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회사 쪽에서 대표가 말한 거라서 근거가 없진 않아요. 대표들이 말할 때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목표가 20만원 잡았다는 건 순이익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시총 10조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밸류를 매길 때, 회사 밸류를 매길 때 낙관적으로 매기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심지어 진짜 창업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도 벤처 캐피탈들이랑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의 회사가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거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말을 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목표가 20만원은 근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총 10조가 근거는 있을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단은 드림이라고 생각하고 보자. 회사가 생각하는 아주 낙관적 시나리오. 이건 결국에는 이제 시총을 여러분은 판단을 할 때,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을 평가를 하는 방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시총 10조. 우리 회사는 시총 한 10조 정도 가야 돼. 시총은 뭐예요? 시총은 주가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36,000원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주식수 해주면 뭐가 나온다?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시가총액이 나오고 이게 바로 시총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줄여서 시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10조라는 얘기는, 그죠? 10조. 자, 그러면 나 대표가 생각하는 목표가 20만 원 곱하기 이제 주식수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시총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까지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 자, 나 대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 가격에도 사러 들어올 거다. 결국에는 목표가 20만 원에 결국에는 공매도들 다 죽이고 이 가격에 사러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퍼가 얼마 정도 될 거냐? 자, 퍼. 그죠? 퍼는 뭐냐면요,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주가를 수익으로 나눈 겁니다. 프라이스를 R, 그러니까 지금 수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쵸? 자, 그 가치인데 그 펄을 어떻게 잡고, 지금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바이오주들이 그 수익이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수익이 없는 회사들 퍼가 무한대로 나와요. 퍼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까지 매출을 내고, 그쵸? 얼마까지 매출을 내고 얼마까지 순이익을 낼 거냐, 이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이익에 대한 가치를, 기업 가치로 볼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가치는 이익에서부터 출발해요. 얘네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 즉 단기 순이익으로, 그쵸? 이 단기 순이익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기업의 본질은 수익 활동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업의 본질은 결국 수익 활동이에요. 이 수익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해 벌어들일 돈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라서 여러 요소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올해 고모밥이, 자꾸 맨날 고모밥이라고 그러는데, 올해 고보밥, 이름도 어려워요. 올해 고보밥 밥. 이게 뭐 죄송합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표현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 자, 올해 고보밥, 올해 고모밥의 상용화 전략이 어떻게 돼 있냐, 즉 어디랑 어떻게 계약을 하고 걔네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가 될 거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자,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볼게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올해 고모밥. 미국은 직접 유통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즉 누구한테 안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직접 팔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그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 보죠. 그쵸? 그 직접 유통망 통해 가지고 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시장의 약가가 20만 불이에요. 근데 유럽 약가가 얼마예요? 유럽 약가 10만 불인 거였죠. 2배 차이 나죠. 유럽에서는 약가를 크게 안 쳐주는 경향이 있는 거죠. 미국 시장도 약가가 20만 불밖에 안.
이게 이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삼천당 제약 얘기도 그때 했지만,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럽 시장하고 먼저 타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랑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약가가 좀 더 높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약가 20만 불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 유통망으로 간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아마 제시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미국 시장 뚫어줄게.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자식들이 미국에서 너무 많이 챙겨.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직접 뚫었을 때 비용을 최대 5천억으로 보더라고요. 네. 수익은 5조 원 이상. 매출을 이제 6조 원까지 본다는 얘기죠. 매출 6조 원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다? 미국에서만 매출을 6조 원까지 보고 있다. 최대. 근데 거기에서 수익을 5조 원까지 보고 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그 많은 비용이 나갈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5천억인데 매출 6조 원 달성이니까 비용이 이거밖에 안 나가니까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직접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5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 미국의 글로벌사.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 혹은 중동 혹은 그러니까 동유럽, 아시아 판권 이런 것까지 다 합했을 때 얘네들은 파트너십 통해서 유통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직접 유통하고 미국은 나머지는 이제 파트너십 통해서 유통하겠다는 건데, 유럽은 이제 약가 10만 불, 중동은 30% 이상의 로열티로 판권 계약 진행 중이래요. 유럽은 뭐 10%, 20% 이렇게 이제 작게 부르는데 중동은 30% 이상으로 치고 있습니다. 중동하고 동유럽은 텀식 계약 임박이라는 얘기 보면은 얘네들한테 30% 이상 로열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과 동유럽은. 그리고 아시아 판권 협의 중인데 아시아도 우리가 협상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유럽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서유럽은 이제 약간 10만 불이니까. 나머지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협의 중이고, 중동은 이제 중동하고 동유럽은 텀식 계약 임박이라고 하니까 이게 텀식 계약이 나오면 주식 바로 칠 거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직 이제 얘네들을 삼상이 중간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삼상 중간 결과 나오면 이거는 텀식 계약은 이미 돼 있거나 그때쯤 될 거란 얘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6월 아니면 7월 달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의 주식은 그때 되면 중간 결과가 임박했을 때는 여기에 있겠냐는 거죠. 주가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 이 거래량 터진 건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터졌지만 여기서 뺐기 때문에 그럼 여기 위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 돌파해서 위에.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4월 말에 또 바이오 아시아 참여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4월 말에. 그렇죠? 아시아 판권 협의, 그다음에 4월 말에 바이오 아시아 참여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이런 자신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약을 기술 수출이 아닌 판권 계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권 계약.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판권 계약으로 갈 거야. 이미 8개의 다국적 제약사와 비밀유지 서약 체결했다. 실사 들어갔다. 이 얘기 뭐예요? 실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나 대표가 해외 간다. 그러면은 진짜 판권 계약으로 간다는 거죠. 중동은 30% 이상. 그죠? 아시아는 협의. 아시아도 30% 이상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좋은 조건 제시한 놈들한테 판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약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이제 이런 파트너십 통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모더나 얘기가 좀 흘러나온 게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루머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요. 근데 루머도 현실화되면 또 저희가 되니까 M사,
모더나랑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뭐 실제 모르죠. 근데 모더나는 이제 한국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른 회사들도 좀 모더나랑 관계됐던 회사들이 좀 있죠.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런 데들 다국적 제약사들하고 비밀유지 서약하고 실사 들어갔다. 실제 실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사가 잘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좋은 조건 제시하는 놈들한테 판권 주겠다. 뭐 동유럽이든 중동이든 뭐 미국의 글로벌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중간 임상이 굉장히 잘 나오면 바로 FDA 신약 승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분위기 좋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카나리아 바이오를 분할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한 번 쏘면 그 다음부터 잡기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로 잡다가 이제 떨어져주면 감사하면서 더 많이 잡는다. 네,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단만 낮춰놔라. 어디로? 평단만 3만원대로 낮추면 된다. 그게 32,000원으로 평단을 낮춰놓으면 굉장히 성공한 거지만 뭐 35,000원대일 수 있고 38,000원대일 수도 있다. 하여튼 평단만 잘 잡아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렇게 길어졌어요. 너무 기네. 자, 이렇게 자,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렇게 돼서 기존 치료제보다 이제 지금 이제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이제 기존 치료제보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2, 3개월만 늘어나도 베스트 그룹으로 FDA 신약 허가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 공고는 뭐예요? 대저군에 2, 3개월이 아니라 30개월이나 긴 PFS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난소암의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보는 거죠. 네. 난소암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약이 최고의 약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 임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금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의 바이오들 굉장히 무시했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 바이오 신약들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 약을 가져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소유권을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가져가는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오큐피 갔다가 뭐 두올물산 갔다가 뭐 막 이렇게 온코캐스트부터 쭉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임상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럼 이거를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일단 나 대표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은익 대표죠.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출신이냐면 미국 샌디에고 CMO 제노피스를 설립해서 운영했었어요. 원래 CMO를 했던 사람이 CMO 바이오 위탁 생산 쪽.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 가가지고 헬릭스미스가 우리나라 바이오에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예요. 사실은요. 그때 이제 김선영 대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인데 거기서 CFO를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유로마이안 CEO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 딜로이트 경영 컨설턴트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이 CMO를 했었기 때문에 이 바닥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술적인 베이스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알고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까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추진력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BMS,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의학개발 팀장 출신이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리자다 박사라는 사람이죠. 이름 발음도 어려운 사람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FDA 바이오 신약 승인 신청서 심사관 출신을 영입을 했어요.
아클레시 나게이치 박사, 이 사람이 이제 생산본부장으로 이제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뭐예요? FDA에서 계속 신약 승인을 심사하던 사람을 본부장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FDA 이제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인 거거든요. 이게 여름에 만약에 중간 결과가 임상, 3상 임상 중간 결과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잘 나오면 바로 FDA 신약 승인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의약품 사업개발 본부장 출신 윤병학 박사가 총괄 사장 왔어요. 그러니까 HLB 출신을 데려왔어요. 왜냐면 HLB 쪽이 이제 요 분야에서는 신약 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출신 전문가들을 데려온 거예요. 임상 전문가도 데려와 가지고 임상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팀은 잘 꾸려져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인물 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 언제 하냐? 자, 위탁 생산은 여러분들 미국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CDMO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예요. 사이토반스하고 오레고모밥 생산 준비에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헤파링크 자회사예요. 사이토반스는 임상 중에 상업화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미 글로벌 3상 시료를 생산 중인 위탁 업체예요. 이미 사이토반스는. 그러니까 사이토반스는 원래 이미 임상 3상 시료를 생산 중이고 그 다음에 상업화를 진행하겠다는 거, 상업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거의 자신감 있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임상 언제로 보고 있어요? 자, 중간 임상은 6월에서 8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어요. 가장 빠르면 6월, 늦으면 한 8, 9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유의미한 결과 나오면 바로 FDA 신약 허가 신청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때가 뭐야? 중간 임상에 맞춘 이유다. 7월 달에 뭐예요? 부상 증자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뭐가 있어요?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이때부터 전환이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언제였어요? 그 2월 달에 12,000원대인가? 그때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12,000원대 3월 달에 분명히 이제 DSMB 이슈를 올릴 거고 그 올렸다가 아마 좀 빠질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횡보 치다가 7월 달에 피크를 칠 거다라고 했던 이 근거들입니다. 중간 임상과 무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이 세 가지 이슈를 자, 차트, 재료, 그 다음에 공시까지 모든 것의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이때가 이제 주가의 가장 피크가 나올 게 7, 8월 달이 될 거다. 7월 달하고 8월 달. 그 사이. 정확하게 중간 임상이랑 무증이랑 전환사채 전환하는 이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모아가서 나중에 7, 8월 달에 피크 찍으면 그때 나오자라고 얘기했던 게 2월 달에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3월 달, 7월 달 얘기했는지 이제 저랑 이제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느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 대표가 이때 피크를 찍는 주가로 생각했던 게 20만 원인 거죠. 자, 이제 뭐 A, B, C, D가 다 이제 좀 어때요? 좀 A, B, C, D가 다 맞죠? 그리고 이제 제가 차트 분석해 드렸을 때 이때 5배 올랐던 이때 5배 뭐야? 10배 올랐던 이때 그래프 작년의 그래프하고 올해의 그래프가 비슷할 거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쵸? 3월 달에 올렸다가 좀 뺐다가 4월 달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가 또 횡보 쳤다가 결국엔 7, 8월 달에 맥심을 갈 거다. 이 그래프랑 똑같게 근면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올라갔다가 이제 첫 번째 내린 거죠. 그 다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두 번째 내렸다가 결국에는 8월 달에
피크를 찍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제가 왜 작년 그래프랑 올해 그래프가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그래프랑 올해 그래프가 거의 유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재밌죠,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간 임상은 6월에서 8월 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주가 20만 원. 나 대표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상 주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방송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회사.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그리는 그 다음 그림은 뭐냐? 주가만 올리고 끝날 거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카나리아 바이오 M하고 역합병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합병. 무슨 소리냐?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지금 얘네들이 이제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원래 본체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사실상 M&A를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진행하는 건데, 하여튼 역합병 추진을 한다. 무증 진행 이후에 진행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월 산업에 묶여 있던 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두월 산업. 아시겠죠? 그때 두월 산업, 제가 이거는 예전에 방송한 거 있어요. 두월 산업이라는 종목이 정말 특이한 종목이다. 이제 거래 정지된 기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당시 오큐피인데, 오큐피에서 지식재산권을 일적 분할해가지고 넘기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월 산업 찾아드릴까요? 자, 봅시다. 두월 산업. 두월 물산이었나요? 두월 물산. 여기 있네요, 여기. 두월 물산과 합병 이슈. 근데 요거는, 자, 이때부터 제가 합병할 거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쵸? 현대사료 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옛날 현대사료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작전주를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작전주가 아니라 이게 실체가 확실히 있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금년 2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오를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있네. 예. 주가 310배 오른 두월물산이라는 요게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분석해 놓은 거예요. 1년 전에. 이건 현대사료 오르기 전이에요. 현대사료를 오르기 전에 인수한 날. 이날 이제 첫 번째 상한가 가기 전인가? 간 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크게 오를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그때 얘네들이 점상으로 가서 아마 여러분 못 잡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놓쳤었죠. 자, 아무튼 그런데 요거 한번 꼭 보세요. 이거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월물산에 묶여있던 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그림. 이게 최종적인 이 회사의 지금 라운딩입니다. 최종적으로 얘네들 생각하는 라운딩. 이게 되면은 이거 관련 두월물산과 관련돼서 진행했던 사람들이 다 떼부자가 되는 그림이죠.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 관여했던 당시에 두월물산에 관여했던 사람들, 물산이죠. 산업이 아니라 관여했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여러분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카나리아 바이오 M은 여기 중심이 누구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긴 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상장기업 분석해 볼까요? 지분 분석 카나리아 바이오 M.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이제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 누가? 카나리아 바이오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M의 최대 주주는 누굴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M의 최대 주주는 국도상사입니다. 국도상사. 국도상사가 누구예요? 국도상사가, 자, 예전에
대표가 지금 신재호 씨죠. 신재호 씨. 예, 그 신재호 씨가 지분 100% 가지고 있어요. 신재호 씨는 이제 옛날 홈캐스트 사건으로 좀 문제가 됐던, 그때 이제 황우석 테마주였잖아요. 홈캐스트가. 이제 그때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국도 상사 쪽. 그때 주역들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국도 상사. 국도 상사가 카바엠의 최대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큐빅스 홀딩스가 또 카바엠의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카바엠의 최대 주주들이 큐빅스 홀딩스, 국도 상사, 그 다음에 큐빅스 홀딩스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빗서민수 시도시 도와줬죠. 그 빗서민수를 총괄 지휘 감독했던 사람이 예전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원할머니 보쌈, 원할머니.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DMH 지분 사들인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일타들이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재료가 찐이라는 거죠. 이건 재료가 찐이다. 네. 그래서 정말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제가 보기엔 짜여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주식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세력의 의도입니다. 그 세력들이 어떤 관점으로 지금 짜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에서 정말 7월 달까지 이벤트 없이 그냥 7월 달에 이벤트를 다 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횡보 치거나 뭐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서서히. 그런 경우에도 분할 매집하면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 낼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막 분할 매집을 안 하고 그냥 막 오를 것 같아. 갑자기 오늘 갑자기 팍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막 4만 원 넘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막 올인해가지고 100% 다 질른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분할로 사자. 분할로 사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쏴서 날아가는 때는 그러면 분할로 사도 좀 그렇죠. 하지만 얘가 시총이 무겁잖아요. 그렇게 막 로켓 쏘듯이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 액젓, 우리는 액젓이라고 부르죠. 까나리 액젓. 이 액젓을 제가 크게 오를 거라고는 되게 처음 잡았던, 우리가 12,000원대 잡았던 이때부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쵸? 크게 오를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크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투본책, 투자는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쵸? 자, 투자를 현명하게 잘 하시면 여기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 건투를 빕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